따르고 차별화된 유망 종목을 선정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섬유의복 업종이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나요? 예, 큰 기대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너무 소외가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틈새 전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의복 쪽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의 첨단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이 나빠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실적에서 나타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의료업에서는 OEM 쪽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요. 내수 쪽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이제 그 정도 상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올해 OEM 쪽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 매출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도 있고요. 경기도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한 2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되더라도 그 이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쪽에 많이 진출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품에 대한 믹스 그리고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OEM 방식으로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내수 쪽에 되게 되면 객단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 수량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가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느 부류의 회사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역시 중소기업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보다 대기업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 그보다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하고 상관없이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춘 유통계열 전문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보다 더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의류 부분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경기가 아직 화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가 의류가 조금 더 고전을 받고 있고 저가 의류 쪽에 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유의복 업종 내 산업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OEM 업체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도 있겠고 또 대형 기업들도 있을 거고 중형 기업들도 있을 거고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떤 그래도 기업들을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유망은 조금 이따 따져보고요. 예. 한 5개 정도 업체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현 주가 상황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업무역, 의료업 그러면 가장 유명한 종목이 영업무역이 되겠죠. 우리 대부분 분들이 많이 입고 계신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자, 저임금의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지가 오래됐죠.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지수가 1위라고 했던데 노사분기가 나온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영업무역이었는데 잘 해소가 됐고 역시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 바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벤더라고 하는데요. 전략적으로 오래도록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바이어 관계 때문에 장기 성장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전략적 벤더는 어떤 회사들과 맺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라인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요. 역시 신뢰도 그리고 역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경쟁력 역시 또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진출해 있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죠. 역시 재무 안정성까지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영업무역은 거기 합격점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계속해서 잘 돌아가는 선순환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환율 리스크에 조금은 나타나고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로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회사 그럼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영업무역은 조금 등한시했었는데 아웃도어 브랜드 쪽으로 본다면 점유율이 중국 내 2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띄워드린 부분이 영업무역의 주봉이 되겠는데요. 거의 이런 회사가 과연 의료업이 이렇게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영업무역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올해도 매출액이 12%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4% 정도 증가가 예상될 정도로 영업무역은 대표적인 의료업체로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이 되겠습니다.
니티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죠. 한 85%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의 생산 지역이 52%, 인도네시아가 27% 정도로 돼서요. 역시나 외국에 대한 이 전략적 벤더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OEM 방식의 특징은 아시죠? 재고가 거의 남아있진 않겠죠. 주문자 레벨을 붙여줘서 그냥 넘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이 나름대로 좀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한세실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세실업의 주봉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19,300원을 형성을 하고 지금 14,300원까지 나름대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세 조정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높았었죠. 2년 전에 15만 원 가던 게 지금 8만 원 그런 상태고요. 작년에도 1년 내내 하락을 했다. 지금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역시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 지분법의 이익이 조금 올해는 개선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좀 고생을 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올해도 실적은 좋아지는데 특히 영업이익 쪽이 한 50% 정도 향상이 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작년에 일회성에 대한 코치죠. 코치에 대한 영업권에 대해서 조기 반납을 하면서 그 부분 190억을 제외하니까 좀 기저효과가 나타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네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도 작년에 4만 원 가까이 육박하다가 많이 하락해서 지금 2만 6천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계열에 편입한 이후로 유통망이 확충이 됐죠. 역시 자본력도 좋아졌고 수입 브랜드 경쟁성도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측면으로 간다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보실 분이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고 있죠. 중국에 대한 높은 성장률이 있는데 자, 중국에 대한 높은 성장률이 혼자만 누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이 강한 것은 실적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됐다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일부 브랜드도 철수한 반면에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출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업체별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OEM 업체들은 계속해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은 주가의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그렇다면 가장 유망하게 꼽아주실까요? 예, 잘 나가지만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만한 위험을 안고 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점에서 누군가 많은 힘 있는 자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한번 한섬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 분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들을 인해서 상반기가 역시 1분기 정도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어필이 된 것 같고요. 2월 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24만 주, 기관이 13만 주를 매수하면서 바닥권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수입 브랜드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과의 공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복 비중이 75% 정도,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한 80%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과의 공조화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일을 안 하는 그런 엄격한 재고 관리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재고 평가를 해도 재고 평가 자산 이 손실이 150억 정도로 뭐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런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인데요. 27,000원 정도 전후가 되겠죠. 27,000원에서 27,600원 사이에서의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요. 이달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했지만 결국은 4%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장대 양봉이 어제 나타난 현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26,300원인데요. 어제 종가 부근이죠. 26,500원 이하에서의 매수가 좀 적정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장기로 본다면 3만 5천 원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로 본다면 3만 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 전략으로 섬유의복 업종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한섬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